나오네요. 20번. 자녀에게 삶의 모범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본보기로 살아야 된다. 자녀는 들음으로써 배우지는 않는다라는 것. 맞죠? 행동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라. 행동이 바로 타인의 모범과 연민과 걱정, 그리고 자제력과 그리고 용기, 정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색칠된 부분 위주로서 어때요? 쭉쭉쭉쭉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순히 어때요? 들음으로써 자녀들이 어때요? 배우지는 않는다라는 반대 진술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과학실험은 출판되고 이해될 때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무가 쓰러져요. 그리고 그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들은 사람이 없다면 소리가 나는 것일까? 아니다 하는 거. 소리는 압력파 이상이다. 요거 쌤이 요거 압력파. 과학계에서 보면 압력파는 바로 출판 행위를 말하고 그 이상이어야 된다. 그 이상이라는 것은 뭐다? 바로 이해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맞죠? 듣는 사람 없이는 소리가 있을 수 없다. 소리는 듣는 행위를 말한다. 나무가 쓰러져서 만들어진 압력파를 우리는 소리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 양방향입니다. two-way process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출판만 된다고 해서 이해되는 건 아니죠. 그죠? 독자에 의해서 수신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같은 이야기 또 나옵니다. 과학실험은 출판되고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니다. 근데 너무 많은 과학 논문이 어때요? 숲속에서 쓰러진다라는 것들은 뭐야?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그냥 출판 행위만 하더라.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과학실험은 is not 아니다. 완성된 게 아니다. 결과가 출판되고 이해될 때까지 이해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출판도 돼야 되지만 이해될 때까지 완성된 게 아니다. 출판 행위는 그냥 위에서 말한 압력파 이 압력파에 지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출판된 논문이 이해될 때까지 않으면이죠. 않으면 unless 출판된 논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압력파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과학 논문이 이런 식으로 끝이 나더라. 자, 그 다음 양측에 유리한 협상을 해야 돼. 옛날 방식은 뭡니까? 그죠? 한쪽에 유리한 협상 방식을 하는데 이것은 구시대적 적대적 접근 방식이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회성 협상에만 그저 해당된다. 그런데 일회성 협상은 현재 사회에서는 점점 드물게 된다. 같은 사람과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죠? 협상 파트너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양측에 유리한 그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협상 전략이다. 그래서 윈루즈라는 것은 뭡니까? 구식의 적대적 접견 방식을 윈루즈 상황이다. 맞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win-win agreement. 맨 마지막도 어때요? win-win outcome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윈루즈의 상황은 일회성인 것이고 그리고 드문 상황이다. 이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과 우리가 반복적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얘는 레어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주장은 뭐다? 건강한 관계를 누구와 협상 파트너와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대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interdependent, 인터 상호 의존적인 이거를 아마 인디펜던트로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인디펜던트가 독립적인 혼자 사는 일말 돼버리잖아. 이거 아니다. 여러분들은 interdependent와 independent가 시험이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는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좋아요. 그 다음 내용. 자, 양날의 검인 문화적 다양성. 맞죠? 문화 다양성이 생산성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다른 문화적 배경, 문화 다양성이 있으면은 어떻다? 지식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 외부적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긍정적이란 말이야. 그럼 생산성이 증가되는 경우 있어.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이것이 항상 그렇진 않단 말이야. 맞죠? 비행기 엄청 시끄럽네. 복현동에 깜디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다양성은 있지만 깜디가 너무 많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진 않다. 그래서 다양성이 너무 커버리면 어떻다? 요거 용어 잘 기억합니다. 과도한, 여기 의사소통부터 물결칩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과도한 거래 비용.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귀가 서로 통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소통에 대한 과도한 거래 비용이 들어. 즉 뭐야? 그죠? 내가 생산을 하는데 공장에서 그죠? 100개 생산해. 그럼 알겠어요. 100개 해놓고 1000개 만들어 버려요. 뭐 이런 것들. 맞죠?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때요? 시간적 비용 아니면 금전적 비용이 들죠. 과도한 의사소통 거래 비용이 든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됐나요? 그 다음에요. 다양성이 노동시장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지역의 삶, 지역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관용적 주민이 있으면 어떻다? 그죠? 왜 재화와 용역의 범위가 증가한다. 이해되나요? 그죠? 여러 가지 물건, 살 물건이 다양성이 많아지니까 지역, 삶에도 도움이 된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국가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왜곡으로 이해된다. 즉, 우리나라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느끼면 어떻습니까? 매력적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마지막에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양성이 좋기도 하지만 무조건 좋지는 않다. 그래서 double-edged sword. 맞나요? 양날의 칼이란 말을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 됐습니까? 이거 아까 봤던 거 과도한 거래 비용이 든다.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죠? 지역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나와요. 삶의 질.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반면에 어떤 거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들이 국가적 정체성이란 말 나오죠. 자기 정체성에 왜곡의 상황이 나오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돼서 우리는 discriminate 그들을 차별하게 되고 그리고 conflict 갈등이 생기게 되고 맞나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인근으로부터 유입 이거 어떻게 돼요? 갈등이 유입된다. 수입된다라는 말이죠, 원래는. 그죠? 갈등이 유입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imported도 어때요? 어휘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건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건물과 개발이 우리를 형성한다. 이런 것. 우리 건물과 개발이 우리를 형성한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다 말이야. 터키의 입속고리 맞죠? 이거 얼마나 걸렸습니까? 만드는데 120년인가요? 없나? 12,000년 전에 만들어졌고 아니요 120년 아니네요. 그죠? 여러 세대 이 다른 세대 즉 몇 세대에 걸쳐서 이 건축물을 만들어야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휘 이 다른 칸은 successive라는 단어 조심하라겠습니다. successful 하면 어때요? 성공적인인데 successive 이 다른 세대 그죠? 연속적인 수세대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작업을 어때요? 금방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몇 세대 아들 딸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 정착해야 됐고 정착하다 보니 농업사회가 됐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 어때요?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구성하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초기 사회의 예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건설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예시가 된 것이 바로 이게 튀르키예의 입석고리에 관한 건설의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첫 번째 농업사회가 되었다. 이것은 초기 예시다. 어떤 사회의 예시인가요?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회. 어떤 무언가인가요? 결국에 근본적으로 사회 그 자체를 리메이킹이죠. 사회를 다시 만드는 어떤 것을 건설하는 사회에 대한 예시가 바로 이 튀르키예의 어떤 그런 예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도표 알아서 보시고요. 이것도 큰 게 의미 없고요. 이거는요. 요거요. 등록은 available only online.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 자, no refund for cancellation on the day of the class. 수업의 당일이죠. on the day. 이거 적자. on the day. 뭐죠? 그날에 가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다? 당일 표현. 그죠? 수업 당일에 취소에 대한 취소는 할 수 있어요. 환불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조심해. 취소 불가능 아닙니다.
취소할 수 안 가면 왜 할 건데요, 그죠? 하지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당일날 환불은 되지 않아요. 수업 안 돼 갔을 때. 됐나요? 그럼 그 전날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일만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거 비디오 출품해서 어때요? 뭐 상 받는 이야기인데요. 1인장 하나의 출품작. Only one entry per person. 요 표현. 사람당 한 개의 entry 출품작만이 가능하다. 뭐 쉽죠? 자격 없는 사람들의 조언에 직면한 스포츠 조직. 이거는 뭐 대단히 어때요? 긴데 별 게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라인 보겠습니다. 순서 배열 좀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식 축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월요일 되면 주말 경기의 결과에 사람들이 입방정을 그렇게 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때요? 이사회실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심지어 낯선 사람들로부터, 됐나요? 그래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어때요? 계속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우리는 의사나 회계사, 맞죠? 이런 사람한테 조언을 하진 않잖아요. 유독 어때요? 스포츠 어떤 관리 분야, 맞죠?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조직이 어떻게 관리돼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계속 제공하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다시 글의 순서 어때요? Monday morning quarterback 나오고 그 다음날 신문 읽어보면 그런 거 겁나 많다. 이것은 이사회실도 마찬가지다. 맞나요? 학생들, 그 참가자,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무런 지식 없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듣는 이런 상황. 됐나요? 그러나 그 다음 어때요? 의사, 변호사 나옵니다. 맞나요? 그죠?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의사나 회계사한테 어때요? 이런 조언을 하지 않죠.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스포츠 조직이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줘요.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이사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왜 하란 말이야? 혼란스럽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글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과거 경험의 인정의 필요성. 이게 무슨 말이야? 이사 가기 전의 상황이 애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모들이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과거 경험의 중요성. 과거와 단절되면은 애들은 어때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 과거의 자기 삶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걸 없애는 효과. 그래서 애들은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이사가 아들한테 혼란스러움을 주니까 과거 경험과 플러스 뭐야? 새로운 곧 적응의 뭐다? 이게 이 두 개 합친 뭐죠? 뭐 조악했나? 조화? 균형? 맞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맞죠? 이렇게 전체 스토리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사, 아이들 스트레스. 아이들은 안심감이 뭐예요? security죠. 안전의 감, 안심감을 잃어버리고 일상이 무너지고 익숙한 것이 사라질 때 혼란스러움 영어로 뭐예요? disoriented.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융통성이 없어갖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힘들다. 융통성 없는 literal, 문자 그대로의, 맞죠? 융통성 없는 equal inflexible. 이 자리에 flexible 쓰면 안 된다. 맞나? 이것도 별표. 됐습니까? 융통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거 선생님 오타락했습니다. easy가 아니고 어렵다. 맞죠? 그죠? 자, 그들이 어때요? 상상하는 것, 새로운 집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진술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의 과거 경험을 인정하는 것과 새로운 곳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의 균형이 필요하다. 과거 경험, 이사 가기 싫어하는 것들, 뭔 소리 하노?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럴 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아이의 자기 세계를 부정하는 거니까 아이의 과거 경험을 어때요? 인정해주고 그에 대한 어때요? 합리적인 조치를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또 마지막 색칠 부분. 자신의 과거를 존중하는 방식. 마찬가지죠. 그 지금까지 삶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신의 배경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들한테 자기의 불안감 당연한 거니까 그죠? 충분히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이사가는 필요성과 그곳에서의 또 좋은 것을 함께 균형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갑니다. It is 밑에서 요 부분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균형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 뭐 validate 아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어휘 문제 굉장히 유력합니다. 아이들의 과거 경험을 인정하는 것과 이제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거죠. adjust 적응하는 것.
과거 경험 인정, 적응의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회를 가져야 돼. 어떤 기회? 그죠? 배경을, 그들의 배경. 이때 배경이란 건 뭘까요? 성장 배경. 일종의 위에서 말하면 과거라고 봐야 되겠죠. 맞죠? 배경. 그죠? 과거를 어때요? 공유할 기회. 그죠? 어떤 방식으로? 과거를 어때요? 인정, 존중하는 방식으로. 됐나요? 그들이 누구인지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과거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배경을 이해된다. 맞나요? 그리고 그것은 필수적인데 모든 아이들에게 특히 어때요? 변화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transition, 변화의 시기의 아이들한테는 이 과거의 인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의 두려움은 어때요? 상식적이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고의 확률이 어떻습니까? 그죠? 자동차로 죽을 확률은 5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죽을 확률은 1100만 분의 1. 그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다? 통제력이 부족하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니까 결국 뭐야? 먼 거리를 운전한다. 운전, 자동차로 어떻습니까? 먼 거리를 간다. 자동차로 먼 거리를 가면 어때요? 사고 확률이 더 높아 이 말이야. 맞나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불안감을 야기시킬 선택, 최소한의 불안감, 현실적 통계가 아니라 불안감을 줄여주는 선택을 한다. 맞나? 이 선택이 바로 뭐야? 자동차의 선택을 한단 말이야. 맞나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니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안녕에, 웰빙에 관한 한 이 말이죠. 됐나요? 자, 첫 번째, 비행기 두려워해. 끊기고 그 이유가 뭐다? 통제력의 부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승객들은요, 선택해버려요. 장거리 운전을,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뭐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야. 논리는 어때요? 이렇게 말해. 그래서 어때요? 확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 이거요. 최소의 불안의 양을 야기시키는 것을 선택해버린다라는 말이야. 최소 불안의 양, 이게 바로 자동차 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 뭐하라? 그죠? 확실히 해라. 네가 너의 결정을 기초 두도록 확실히 해라. 뭐야? 감정이 아니고 사실에 이 말이잖아. 감정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기술적 언어 사용과 언어적 거세를 통한 인간과 동물의 거리두기라는 거죠. 사실 동물은 인간과 비슷해. 근데 인간은 어때요? 생태계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상상 속 사다리의 꼭대기, 즉 그죠? 생태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 근데 실제가 아니라 상상 속 사다리. 그래서 imaginary 어때요? 레덕하고 있습니다. 상상의. 근데 imaginative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적어놨죠 옛날에. imaginative 뜻이 뭐야? 상상력이 풍부한 하면 안 돼요. 가상은 imaginary라는 그죠? 단어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달라 유사성을 경시한다. 경시다는 뭐야? downplay 외워야 됩니다. downplay 경시하다 중요의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리고 과학자들이 뭡니까?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새끼다. 범죄자다. 맞나요? 과학자들이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상상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언어적으로 어때요? 동물은 열등하다라고 규정을 내려버려서 그저 과학자들이 이런 오해를 심어준다. 그 다음에 사례가 나와요. 침팬지 키스, 영장류 친구, 그리고 도구 만들기. 맞나요? 인지적 일을 하는 거예요. 인지적 일은 뭡니까? 어떤 예시입니까? 새가 수천 군데의 어때요? 먹이를 어때요?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을 이야기하잖아. 맞나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시하는 언어를 써버리더라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게 침팬지 키스, 영장류 친구, 까마귀 침팬지 도구 만드는 것.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지적 과업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건 어떻게 한다? 그죠? 질적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리죠. 이해되나? 동물이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하는 것, 그거는 동물도 같은 행위 하는데요. 그거는 질이 다르잖아. 그래서 질적으로 달라. qualitatively라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전부 다 뭐죠? 언어적 거세.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 언어적 거세. 맞죠?
언어적 거세.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언어적 거세. 라고 term도 용어를 붙였다 이 말이야. 맞나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요 언어를 사용하죠. disempower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disempower animal. 요거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동물의 힘을 빼앗아 버리는, 그죠? 동물의 힘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죠. 그 방식이 바로 뭐다?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가상의 사다리의 꼭대기에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벤트한 단어를 인벤트하여 우리는 그죠? 동물의 디스임파워 해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열성적 독자로 만드는 방법은 뭐다? 요 개인적 관심사에 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심 있어 할 글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첫 번째 글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12명의 성공한 어때요? 사람을 인터뷰했다 이 말이야. 그들 전부 다 어떤 난독증이 있었어. 난독증 글을 못 읽는 거잖아. 요거 문장 이치 잡아요. 12명의 성공한 어때요? 성인들이 바로 뭐야? 난독증을 가진 사람이야. 그들 모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 학자는 어떻게 합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읽기를 피하고 우회하고 다른 전략을 선택할 거라 했는데 아니더라. 정반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놀랍게도 난독증 있는 사람이 열성적 독자였다. 요거. 난독증 있는 사람이 열성적 독자더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열성적 독자가 됐냐 말이야. 글 읽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바로 모두가 개인적 관심사의 글을 열정적으로 읽더라. 맞나요? Passionate in some personal interest죠. 개인적 관심사에서 아주 열정적이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어때요? 밑에 보면 뭐야? 종교, 수학, 상업 이런 것들에 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읽더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했는데 이거 다시 읽어봤는데 쌤이 원래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쳤어요. 고쳤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능력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맞죠? 능력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능력으로 자기 가치를 어때요? 능력만으로 자기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이 유일한 요소일 때 문제가 생기더라. 능력으로만 자기 가치를 정의하는 것은 어때요?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지적 능력으로 생각해. 그래서 똑똑한지를 보여주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피아노 잘 쳐도 능력이고 언어를 잘 배워도 능력이고 테니스 잘 쳐도 능력이잖아. 특정 기술과 뭐 재능이 있어도 어때요? 능력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력적이도 능력이 있고 재밌어도 능력이 있고 유행을 잘 맞춰도 능력이 있고 최신 기계를 맞춰도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논리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이 내용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능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뭐죠?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인데 밑에 글 때문에 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수행이 그 사람의 유일한 척도가 되며 다른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어때요? 이게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능력 아닌 수행, 능력이 아니라 수행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행은 능력의 이미지를 나타내나 아니면 능력과의 반대 이미지를 나타내나.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수행은 바로 능력에 관한 이야기로 쌤이 했을 때입니다. 알았나요? 즉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의 수행만이 그저 유일한 척도가 되고 딴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뛰어난 수행은 뛰어난 사람, 평범한 수행은 평범한 사람, 못한 수행은 못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 이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알았나요? 됐나?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그냥 능력에 따른 수행으로만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자기 가치를 결정한 유일한 요소일 때 문제가 된다. 알겠나요? 수행으로만 내가 뭐 오늘 수학시험 잘했다고 해서 이 새끼는 훌륭한 새끼 이렇게 말한다는 거 곤란하잖아. 그럼 수학시험 못 치면 어때요? 이 새끼는 못한 새끼 이래 될 거 아니야. 이게 자기 가치와는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어때요? 능력과 능력의 한 다른 이미지다. 능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 전부 다 어때요? 능력의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능력이 어떻게 정의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뭐야?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유일한 결정 요소, 자기 가치의 유일한 결정 요소일 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행은 유일한 척도, 능력에 따른 수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능력에 따른 수행이 그 사람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부정적 진술이잖아. 이게 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알았습니까? 그게 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정의를 새로 했어요. 신체의 거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는 감각신경, 운동신경. 그래서 통증을 통한 신체 보호 메커니즘. 너무 좀 이게 좀 뭐 붕드는 것 같아서 확정적으로 한마디로 좀 해봐. 그럼 어때요? 신경이 몸을 보호하고 움직이는 방식. 맞나요? 신경이라는 것은 어떤 신경이 있으면 적어라. 첫 번째 뭐야? 감각신경이 있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각신경이 운동신경으로 어때요? 전달되어서 결국 몸을 보호하고 신체를 움직이는 방식을 이 글은 설명하고 있다. 됐나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몸을 보호하는 방식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메커니즘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감각신경이 어때요? 뭐 말단 조직을 갖고 있다. 어째 감각신경을 통하여 핀 같은 거 밟으면 어떻습니까? 맞죠? 통증이 느껴지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뇌까지 어때요? 그 신호가 전달된단 말이야. 통증 자체는 불쾌하지만 발을 보호하는 메커니즘 이거 물결 쳐놓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감각이 어때요? 뇌까지 전달되어서 뇌 속에서 언어로 연결되잖아. 그래서 아야라는 소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것은 다시 척수를 통해서 감각신경이 결국은 뭐로? 운동신경으로 연결되어서 고통을 주는 물체로부터 발을 떼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연결을 통하여 영어 글 봐봐요. To lift your foot away from painful object죠. 고통을 주는 물체로부터 발을 떼게 어때요?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진술은 뭐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이렇듯이 심장박동부터 모든 어때요? 우리 신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중간에 영어 어떻습니까? As a protective mechanism. 그죠?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이 통증은 작용한다.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선생님, 이걸 봐요. Sensory and motor nerves.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어때요? 신체의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를 이걸 가장 중심적인 진술로 봤는데 그것보다도 위에 있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보호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어때? 아까 방금 읽었던 거 이거요. 발을 들어 올린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진술로 다가옵니다. 이거는 일반적 진술, 위의 것에 대한 일반적 진술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이 글 전체는 어때요? 보호 메커니즘을 핵심 어휘로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이것도 좀 내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옛날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이 암석의 어떤 그 결정의 구조의 문제인 결정 습성과 결정 격자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규칙적 배열하면 결정 습성이고 불규칙이면 결정 습성. 이게 규칙적 배열하면 결정 격자를 설명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문제가 뭐야? 코끼리 어떻게 먹어? 한 번에 한 입. 지구 어떻게 만들어? 한 번에 한 원자. 그러다가 원자 이야기 나오고 어때요? 원자의 결정 구조가 나오고 이 원자 결정이 암석을 만든다. 이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나와요? 결정 습성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 가지 모양의 결정 습성이 나오는데요. 완벽한 모양이 아니야. 울퉁불퉁하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완벽한 조건 하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결정 격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 말이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냥 요거요. 어떻게 지구를 만드는가? 지구 창조의 과정. 한 번에 한 원자씩. 이게 더 좀 확정적 진술 같습니다. 알겠나요? 말 좀 어렵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은 원자가 결정이 되고, 결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 습성과 결정 격자. 불규칙 배열, 규칙 배열이 나눠지죠. 그럼 이 결정이 어때요? 암석을 구성하고, 이건 없습니다. 이건 맨 앞에 나오잖아. 맞죠? 맨 앞에. 그래서 이 글은 이런 결정 습성과 결정 격자인 암석의 구조로 글이 끝나. 그런데 맨 앞에 진술에서 어떻게 지구 건설하는가? 그래서 암석이 모여서 결국 지구가 형성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지구의 창조 과정. 이렇게, 그죠? 설명하는 글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으면 박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가요? 네. 없네요. 못 낼 것 같아. 안 그래요? 이 글의 주제를,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요렇게 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목욕 제기하고 봤더니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맑은 정신에. 그죠? 자,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 나오고, 결정습성 이야기 나오다가 완벽한 모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하지만 조건이 맞을 때 문장의 시작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아름다운 배열이 말해 결정 격자 형성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영어 글 볼까요? 어떻게 지구를 만드는가 했을 때 뭐라 하고 있습니까? 한 번에 한 원자,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원자가 모여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모여서 암석이 되고, 이런 구성입니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결정 습성이 나옵니다. 결정 습성은 어떤 거다? 이상하고 비틀린 형태를 만들어. 근데 조건이 맞다면, 조건이 옳다면은 아름다운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아름다운 배열은 바로 결정 격자. 그러니까 순서 배열 정도, 알겠나요? 순서 배열과 원래 순서 배열이잖아. 문장 위치, 글의 흐름, 맞죠? 이거 위주로 잡아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공부 방식일 것 같습니다. 주제보다. 자, 그 다음요. 유리야, 괜찮나? 유리 박수. 야, 손바닥 크게 딱딱딱 쳐. 아프게 소리 들리게. 오케이. 자, 기타 줄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얇기 때문에 공기를 진동시킬 수 없어. 그래 소리가 날 수가 없어. 그러면 기타 줄이 어때요? 기타 몸통에 있는 나무 판때기죠. 판때기의 공명을 통하여 어때요? 공기를 진동시켜 우리 귀에 음이 들리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기타 줄 이야기 나와요. 기타 줄은 어때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줄의 모양이 흐릿해. 맞나요? 이때 blurred라는 표현 나오나요? 이거 동그라미 쳐놨겠죠. 흐릿한 윤곽 모양이 만들어져. 근데 얘는 소리가 안 나. 맞죠?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뭐야? 기타 줄이 얇아서 공기를 못 밀어내. 하지만 기타 통이죠. 몸통이죠. 통을 붙이면 진동은 증폭돼. 맞죠? 그러면 어때요? 이 증폭된 소리가 공기 압에 압력을 가하여 파동을 만들어내요. 멀리 퍼져나가고 어때요? 우리 고막에 들어와서 어때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기타 줄이단 말이야. 너무 빨라. 못 봐. 그죠? 어떤 소리도 못 만들어. 자, hardly 거의 X입니다. 거의 X. 기타 줄은 어떻습니까? 기타 줄은 소리를 못 만들어요. 알겠나요? 하지만 요 부분. 하지만 뭐야? 속이 빈 박스를 붙여. 기타 몸통 같은. 그러면 진동이 amplified 동그라미 쳐요. 증폭돼. 그리고 음은 어때요? 크고 분명하게 들린다. 이런 이야기. 됐나요? 이 정도 위치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죠? 이거 A 볼까요? 그 진동은 그 나무 판자잖아. 몸통의 나무의 진동이 강력한 그죠? 이게 파동을 만들어. 웨이브 파동이잖아. 이거 색칠해 버리겠습니다. Powerful wave in the air. 결국 이거잖아. 맞죠? 공중에 공기 압력의 강력한 파동을 어때요? 만들어내게 되어서 이제 우리 eardrum 어때요? 고막에 이제 소리가 들린다라는 공명 과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 38번. 왜요? 요거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여기에서 쌤이 정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요 위치를 쌤 and is로 적어놨잖아요. 근데 고치시기 바랍니다. is라면 traverse일 거 아니야. 맞지? 이거는 뭐야? and is이 아니라 and they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강력한 wave 이걸 말하죠.
됐나요? waves를 이야기하니까 수일치에 있어서 travels가 아니라 travel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38번. 자, wave라고, waves라고 이거 됐나? 그래서 강력한 파동이 이동한다. 기타로부터 멀리. 그래서 고막이 들어와서 어때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흐릿하다. blurring. 맞죠? 이거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흐릿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때요? 싫어해요. 교차 지점이 최소화되도록 어때요? 한락한다. 그래서 별개 이메일 계정 어때요? 분할자들 2개 휴대폰. 폰도 2개야. 분할자들을. 직장과 가정을 분리하락해. 이런 사람. 그리고 유연근로 시간제 분할자들은 이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시간과 다른 역할의 시간 사이에 큰 구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유연근로제를 선호해.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끊어야 되죠. 여기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들입니다. 딴 사람들은요. 통합, integrate. 통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집과 가정의 경계가 그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순서 배열 맞죠? 순서 배열 논리를 전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boundary 경계죠.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blurring하게 돼서 흐려졌어. 개인들은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들이 어때요?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어떤 사람은 어때요? 이 교차 지점이죠. 경계 교차 지점이 최소화되는 거야. 교차 지점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분리하고 싶다는 거야. 연결되는 것을 없게 만들고 싶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어때요? 통합하고 싶어 해. 이 정도 논리를 전개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야 잠깼네. 자, 보안제를 이용한 사업 전략과 그 주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안제는 뭡니까? A가 있으면 B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밑에 완벽한 보안제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예시가 뭡니까? 어디 있죠? 여기 그죠? 완벽한 보안제. 램프와 전구. 맞죠? 램프는 이게 그죠? 전구 없는 램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완벽한 보안제인데 모든 것이 완벽한 보안제라고 고려하면 곤란해. 그러면 자동차와 휘발유는 완벽한 보안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 자동차가 등장해버리면은 휘발유는 필요 없어지잖아. 맞죠? 그래서 보안제를 이용한 사업 전략은 훌륭하지만 완벽한 보안제를 고려할 때 조금 고민해야 된다. 첫 번째 줄 보안제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팝콘과 영화, 여행 배기와 긴 여행, 맞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안 제품을 잘 활용하면 꾸준한 수요 흐름을 보장, 즉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럼 장사 잘 되겠지. 맞죠? 완벽한 보안제를 찾으면 좋겠지만 조심을 해야 돼. 가정하지 마라. 그죠? 뭐 이런 얘기, 뭐 순서 배열 정도. 첫 번째 보안제 이야기 나오고, 뭐 팝콘 여행 베개 나오잖아. 맞나요? 그래서 이 보안제를 생산함으로써 뭐 한다? 꾸준한 수요의 흐름, 너의 제품의 수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퍼펙트한 그죠? 보안제의 지위, 그게 바로 램프와 그죠? 전구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어떤 제품이 완벽하게 보안적이다는 것을 가정하지 마라. 낫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와 차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맞죠? 전기차 나오면은 휘발유는 나가리 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0번요. 규범에 요거 조심할 거 약간의 일탈이죠. 약간의 일탈. 이 만들어내는 긍정적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옷을 보고 사람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뭐 이게 의사 나옵니다. 수술복 의사, 파란 옷 남자,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눈에 띄는 예외가 있는 것을 좋아해요. 됐나요? 그래서 이 사례가 바로 확립된 규범을 아주 약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반응을 탐구해 봤는데 한 시나리오에서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 됐나요? 빨간 운동화를 신은 교수. 이것들은 어떻다?
규범으로부터 약간의 일탈을 어때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왜 약간의 일탈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 사람들은 뭐야? 사회적 비용, 즉 일탈을 통한 벗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남의 어때요? 이목 또는요 남의 비난을 받잖아요.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힘이 있다, 강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단한데 저 새끼는 좀 능력 있나 보네 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휘 좀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하나의 눈에 띄는 예외, 그죠? 원도 동그라미 쳐요. many 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하나의 예외죠. 그죠? 그리고 확립된 규범을 깨는 사람, 약간만, slightly. 많이 깨면 안 돼요. 의사인데, 어때요? 그죠? 잠옷 입고 수술대 가면 안 된다고요. 흰 가운까지는 입어야 돼요. 알겠나? 자, 그리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약간의, 이거 동그라미 치고, deviation, 약간의 일탈을. 됐나요? 규범으로부터 일탈을 멀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죠? 그 개인들은 강력하다, 힘이 있다, 충분히 말 정도로, 그죠?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정도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정도로 충분히 힘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더라. 밑에 일례 연구는 보여주죠. 사람들은 개인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개인이 약간 어때요? 규범에 도전할 때. Only slightly challenges the norm. 그죠? 규범에 약간만 일탈할 때. 자, 그 다음. 지역, local food가 친환경적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local food가 당연히 어떻습니까? 운송연료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인데 근거가 충분치 않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사용, 이것이 훨씬 더 크다. 운송 에너지 몇 퍼센트야? 11%밖에 안 돼. 가만 89%는 어때요? 농장에서 낭비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로컬 푸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먼 곳에서 오는 것들이 오히려 친환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죠? 어떻게 재배됐냐? 이게 문제란 말이야. 예시 겨울 멕시코 토마토 더 좋다고요. 뉴질랜드 양고기 더 좋다고요. 멀리서 운송되지만 지역에서 만약에 그저 토마토 생산하면은 겨울에 보일러 떼가면서 토마토 만들어 내는 것보다 겨울에 멕시코에서, 멕시코 열대지방이잖아. 거기서 토마토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이야. 양고기 뉴질랜드 청정지역에서 어때요? 그냥 양고기 키워가 수입하는 게 더 친환경적이야. 우리 지역에서 양고기 키우려고 하면 어때요? 사료 먹이 된다고. 사료는 또 키우려고 하면 또 온실가스 또 든단 말이야. 맞죠? 이게 더 나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뭐다? 멀리서 수입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이동에서 그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동 방식이 중요하고 적재량의 규모가 중요하다. 됐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 방식, 어떻게 이동하느냐. 맞죠? 비싼 화석연료 때문에 이동하느냐 아니면 어때요? 저렴하게 이동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죠? 적재량의 규모. 소규모로 많이 운송하면은 어때?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근데 한꺼번에 대빵 많이 운송하면 어떻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거잖아. 이게 중요하지. 뭐 멀리서 왔어. 그죠? 멀리서 온 거 먹지 말자. 로컬 푸드 운동이 어때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영어 지문. 자, far less important. 그죠? 어때요? 훨씬 덜 중요하다. less입니다. 그죠? 뭐보다? 그죠? 농장에서 낭비적인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보다 그죠? 수입하는 거, 멀리 이동하는 것이 덜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죠? 요거잖아. 농장 낭비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보다 덜 중요해. 이동하는 거리는. 됐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요 순서 영국에서의 사례가 나옵니다. 토마토와 양고기 이야기 나오다가 이제 자 음식 이동할 때 중요한 것은 뭐다? 나대 법비입니다. 거리 맞죠? 이동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맞나요? 이동 방식이 중요해. 그리고 적재량이 중요해. 맞나요? 그래서 밑에는 무슨 이야기 나온다? 적재량 맞죠? 소규모로 많이 그죠? 이게
단거리를 소규모로 많이 이동시키는 것보다 대량의 규모로 멀리 가는 것이 탄소 배출이 훨씬 더 파운드당 계산이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됐나요? 좋아요. 여기까지.